네, 서건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가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소장님과 과장님 세 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선서 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학순. 상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최학순. 농업정책과장 이상국, 김종철, 주장력. 같이 주시죠. 네, 앉으시고. 네,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학순입니다. 업무 보고 드리기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국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종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주장혁 현안대책추진단장입니다. 농업정책과의 김창진 농업정책단장입니다. 공영환 농촌개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명옥 마케팅 담당입니다. 최기자 생활자원 담당입니다. 농업지원과 최수 농업지원 담당입니다. 이광수 친환경 작물 담당입니다. 조광열 축산 담당입니다. 이호선 펀치볼 통일농업 담당입니다. 그다음에 현안대책 추진단의 조정구 지역특화 담당입니다. 김병진 향토산업 육성 담당입니다. 권은경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연례 반복적인 사업 또는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 농종의 목표와 방향, 2쪽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실력 있는 농업 전문 기술 인력 육성에서 1번 두레마을 조성 사업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7,5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실적으로는 해안휴게소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고 건물 안전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번 농업 전문 인력 육성은 3과정으로 새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 전문 국지 구독 지원, 사회칙 기초 영농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4개 단체의
5회에 걸쳐서 도 및 중앙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4번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으로는 사과 작목반 외 4개 과정에 1375명의 농업인에게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함께하는 농촌정착 농정구현에서 1번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 외에 3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번 비농인 정착 및 현장 실습 지원, 3번 색깔 있는 마을 농촌 현장 포럼 운영, 4번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 지원, 5번 다문화 농가 농업 기반 시설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찾아오는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에서 1번 팔랑골 곰치 체험장 조성 사업은 폐교된 팔랑 분교를 매입하여 현재 리모델링 및 다목적동 신축, 농구, 족구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번 농촌 유학센터 지원 운영은 초, 중등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3번 농촌 체험 관광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지난 5월에 양구농촌 체험관광협의회 법인 설립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광역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공동 홈페이지 구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번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은 지난 3월에 민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공동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홍보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식품 유통 기반 구축 및 안정성 강화에서 1번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DMZ 태양초 시설 현대화, 배추 절임 시설 설치, 농식품 제조 생산업체 위생관리 시스템 인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번 명품과체류 공동선별장 유통 시설 사업은 청정 양구 애호박 작목반에 애호박 선별장 증축, 자동화 선별 시설 보완을 실시하였습니다. 3번 산지유통 저온 저장 시설 지원 사업은 총 100동 계획에 93동 완료하였고 7동은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은 파프리카 외 3개 작목에 대하여 1억 1,500만 원의 수출 촉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번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 6번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9쪽 농식품 브랜드 재고와 경쟁력 강화에서 1번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6,445건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번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3개 업체에 22,000매를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3번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선 사업은 브랜드 디자인 개선 8품목, 포장재 51만 7천매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농식품 유통 마케팅 홍보에서 1번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는 수도권 대도시 31회, 관내 행사 판매 6회 등을 실시하여 총 1억 8,800만 원을 판매하고 관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2번 농산물 공동연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5대쌀 포장재 제작 및 판촉 행사, 과체류 선별과 운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번 양구 명품관 및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운영은 11월 말까지 9억 6,7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구산 농특산물 판매 품목 다양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4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는 지하철 내 매체 활용 홍보 외에 5개 분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양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살기 좋은 농촌 생활 환경 조성에서 1번 청춘 양구 건강 프로젝트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기본 계획 연구 용역 실시, 선지지 견학, 체험말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장 조성을 하였으며 야외 편의 시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사업으로 올해는 추진위원회 구성, 마을 쉼터 보수 및 정비, 공동 일거리 사업 2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번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 장비 지원 사업, 4번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2쪽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1번 여성농어민센터 운영 지원은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15명, 영유아보육 10명, 고충상담 93회, 여성농어민 교육문화활동 260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번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사업은 지난 11월 국비 사업으로 확정되어 폐원되는 해안면 지역의 어린이 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4번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3쪽 5번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은 1명은 지난달에 추진하였고 이번 달에 1명 추진하겠습니다. 6번 농촌 총각 결혼 지원은 1명 성사시켰습니다. 7번 여성노인 개인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8번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 수당 지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가 경영 지원에서 1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 수리에서 농기계 및 장비 구입 12종 24대, 농기계 순회 수리 45회, 농기계 임대 및 배송 1838대, 농기계 임자법 3종의 175헥타로 앞으로도 농가가 꼭 필요한 농기계가 있으면 확보 임대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번 취약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 3번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 4번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농업 확충 기반 구축에서 1번 토양 개량제 지원으로 올해는 양구 남면 지역에 규산 1,406톤, 석회 879톤, 폐화석 1톤 등 총 2,28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번 유기질 비료 지원은 5,144톤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신청 농가가 있을 시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3번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번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는 275헥타에 대해서 이행 점검 후 연말에 그 이행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 6번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관리기구의 4종의 농기계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7번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은 우렁이 외 3종의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8번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은 토마토 외 3종목에 대한 포장재 5만 4천 매를 지원하였습니다. 9번 친환경 농산물 공동 물류시설 장비 지원은 수확상자, 팔레트, 냉장 트럭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온저장고, 햅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0번 친환경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은 양구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의 2개 장목반에 냉동 탑자, 지게차를 지원하였습니다. 18쪽 11번 유기농산물 로컬푸드 생산은 양구농협의 저온저장고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 유기농산물을 로컬푸드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은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13번 제초제 없는 양구 만들기는 예초기 및 제초매트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말에는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14번 친환경 농업 현장 컨설팅 지원, 15번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16번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9쪽 고품질 양구쌀 브랜드 육성에서 1번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 재는 2100헥타에 대한 이행 점검 후 지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번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올해 50헥타에 저질소 비료 15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3번 모짜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4번 원자개선 곡물 건조기 공급, 5번 벼 재배용 상토 지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6번 청정양구 조기햅쌀 생산은 280톤을 추석 전 조기햅쌀로 공급하였습니다. 20쪽 웰빙 밭작물 생산에서 1번 조건 분리지역 직접 지불 재는 434헥타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 후 연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번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는 종서 293톤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160원씩 지원하였습니다. 3번 감자 광역 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포장재 2만 5천 매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홍보비도 지원하겠습니다. 4번 강원 감자 자조금 조성, 5번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1쪽 청정양구 콩 생산단지 조성은 계약재배 농가 중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장려금을 킬로그램당 360원 지원하겠습니다. 7번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은 10헥타에 비료 860호, 피복비닐 88로를 지원하였습니다. 22쪽 고품질 한우 생산 및 친환경 가축 사육에서 1번 한우 사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축사시설 보안, 인공수정료, 한우 종축 등록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번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 사업은 올해 111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내년 4월부터 송아지가 생산되겠습니다. 3번 강원 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컨설팅 15회, 친환경농업 농장 육성 20호, 홍보 및 브랜드 의육 판매 행사를 7회 실시하였습니다. 4번 가축 재보험 지원 사업, 5번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3쪽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은 1810두에 대해서 우량 정액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한우 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 지원, 8번 새싹 조사료 활용 사료비 절감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9번 강원 광역 브랜드 전문 판매장 설치 사업은 철원 화천군과 합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춘천시의 하이록 한우 판매 및 셀프 식당을 12월 중에 오픈하여 도 하이록 연합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번 소규모 농가 수분 조절제 지원은 115호의 소규모 농가에 톱밥 및 완결을 300톤 지원하였습니다. 11번 번식농가 무인 카메라 지원은 15개소에 공급하였습니다. 24쪽 친환경적 가축사육 기반 조성에서 1번 가축분뇨 처리 시설 지원은 TF사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번 가축분뇨 액피 활성화는 돼지농장 2개소에 분뇨 발효 촉진제 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3번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 사업, 4번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악취 측정기 구입은 한 대 구입을 해서 저희가 그 창리 양동단지 입구에 설치해 놓고 악취 측정 후 분석 자료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25쪽 6번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은 2개 농장에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7번 축산물 햇삽 컨설팅 지원 사업, 8번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6쪽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에서 1번 첨단 양돈 경영선진화 지원 사업은 모돈갱신 77마리, 우수정액
1000마리를 분을 공급했습니다. 2번 양계 명품 육성 지원은 관내 양계 농가에 왕겨 130톤을 공급하였고 연말 내로 70톤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3번 양계 농가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은 2개소에 원자개선 난방기, 환풍기, 열풍기 등을 공급하여 사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번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다목적 전동차 외 6종의 기기들을 공급하였습니다. 5번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은 관내 양봉 농가에 자동 채밀기 외 4종의 기구들을 공급하였습니다. 27쪽 6번에 토종꿀 명품 육성 지원 사업은 소독제, 영양제, 사각 벌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꿀벌 사육 농가 육성 지원 사업은 양봉에는 자동 탈봉기 8대, 단상 벌통 350세트, 꿀물 혼합기 2대, 또 한봉에는 모종 25군, 꿀병 소 445개, 꿀병 대 2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28쪽 가축 질병 근절 체계 구축에서 1번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및 기생충 구제는 사전 질병 예방을 위해서 구제역 백신, 광경병, 꿀벌, 노제마 예방약품 등을 구입 공급하였습니다. 2번 브루셀라 체열 보정비 지원, 3번 축산 차량 등록제 지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번 야생동물 광경병 미끼 백신 살포는 상반기, 하반기 총 8만 개를 살포하였는데 이번 달에는 그 섭취율을 조사하여 향후 사업 추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5번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은 3만 1000두에 대하여 공급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구제역 발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서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은 이 농가에 12,000마리분을 공급하였습니다. 7번 가축질병 근절대책 지원은 공동방재단을 월 4회 운영하여 질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8번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9번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 10번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11번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0쪽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48건에 2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번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지원은 경구용 약제를 19농가 800두 지원하였습니다. 14번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 15번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6번 가축 매몰지 사유관리 지원은 구제용 매몰지가 5개소인데 지난 6월 말로 관리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4개소는 현재 경작지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창리 양돈단지는 돼지 매몰지는 2년간 연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31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서 1번 조사료 412지 제조비 지원은 조사료 4,304톤에 대해서 톤당 제조비 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번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은 베일러 외 2종 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볏짚 처리 비닐 지원은 1320롤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4번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과 5번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2쪽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은 집초기 외 3종 13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33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어업기관 조성에서 1번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 사업은 뱀장어 외 4종 55만 2천미를 방류하였습니다. 2번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소양호 8호 주변에서 쓰레기 11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3번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 4번 어명 면세우 지원사업, 5번 어망 어구 세척 건조시설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4쪽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는 배스 11톤을 수매하였습니다. 7번 내수면 냉동 저장고 지원 사업은 용호 진목 어촌계에 6대를 공급하였습니다. 35쪽 펀치볼 통일농업 시험장 운영에서 추진 실적으로는 우량 종서 수미외 사품종 20톤을 생산하여 내년도 농가에 씨감제로 공급할 계획이며 유망산채 눈개승마외 2종 15,000주도 증식 분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현안대책 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산채 기반 확충 사업에서 1번 산채 종묘 육성 사업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억 2천만 원입니다. 실적으로는 하우스 3.1헥타, 부지 조성 5헥타, 저온 저장고 및 산지 유통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번 어수리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하우스 0.6헥타를 설치하여 현재 어수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3번 쌈 채소용 약용작물 재배 시범은 산마늘, 당귀, 방풍나물 등 쌈채류 채소를 재배하였습니다. 38쪽 비교 우위 고품질 과채류 생산 사업에서 1번 고품질 과채류 프로젝트 시범 사업, 2번 최고품질 멜론 명품화 단지 조성 사업, 3번 시설 원의 품질 개선 사업은 최고품질 명품 과채류 생산을 위해서 시설 개선,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농산물 유통 관계자 초청 양구 투어는 경매사 중도매 인상 50여 명을 곰치 백홉 축제 때 초청을 하여 양구 투어를 시켜 양구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5번 양구 군 5대 전략 작목 육성은 수박, 멜론, 사과, 곰치, 아스파라거스의 육성을 위하여 포장저 개발, 컨설팅 전략 작목 우수성 정립 용역, 지리적 단체 표장 등록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생산 기반 조성에서 1번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2번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 3번 사과 명품 과원 조성 사업은 품종 갱신, 관수 및 지주 설치, 컨설팅, 친환경 농자재 지원, 농업인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0쪽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서 1번 펀치볼 시래기 명품화 사업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시래기 가공시설 지원, 시래기 홍보 및 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겠습니다. 2번 펀치볼 시래기 마을 조성 사업은 2013년부터 내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원이며 건조 덕장 현대화 2.3헥타, 시래기 차광 시설 4.7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3번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은 12헥타에 묘목 및 덕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베리류 생산단지 확대는 2헥타의 묘목 및 재배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양구 농특산물 축제 행사에서 1번 양구곰치 축제 행사는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동면 팔랑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곰치 재배 면적 확대를 통한 축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고품질 양구 수박 품평회는 지난 8월 2일 백홉 축제와 연계하여 축제함으로써 양구 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3번
양구 펀치볼 시래기 축제는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해안면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래기 시식 및 판매, 다양한 시제품 개발 전시 등으로 겨울 축제로 도약하도록 행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 FTA 대응 시설농업 인프라 구축에서 1번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12헥타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2번 시설원의 품질 개선 사업은 2.4헥타의 비가림 하우스에 천창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 과체류 재배 환경 조성을 개선하였습니다. 3번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3.4헥타의 비가림 하우스에 닭엽 보온 커튼, 수막 재배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4번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 5번 소득 유망 작목 육성 사업은 비가름 하우스 설치, 양액 시설, 자동 개폐기, 스프링쿨러, 닭엽 보온 커튼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품질 과체류 생산 증대로 농가 소득을 높였습니다. 43쪽 접경지역 원해단지 조성 사업 7번 시설원의 환경 개선 사업은 총 8헥타의 관수시설, 자동 개폐기, 스프링쿨러 설치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8번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시설 환경 개선 2.5헥타, 수확 편의 시설 5헥타, 액상차 및 포장 개발, 애호박 인큐바 포장재 지원 1000매, 10만 매, 선별장 환기 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원해 특작 생산 지원에서 1번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은 35헥타의 무사마귀병 방제약인 호간나, 모두랑 등의 약재를 공급하였습니다. 3번 인삼 생력화 재배 시설 지원 사업, 4번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 사업, 5번 우량 인삼 묘 삼포 조성 사업, 6번 내재해형 인삼 재배 시설 지원 사업은 소규모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우량 인삼 종묘 공급, 해가림 시설 설치, 친환경 미생물제를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시켰습니다. 45쪽 7번 약초간이 처리 시설은 3개소에 건조기 4대, 포장기 1대, 세척기 1대 등을 지원하여 약초 가공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8번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은 2헥타에 더덕, 두릅, 엄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9번 수출화훼 사업은 백합종구 12만 6천 구, 휴립복토기 6대, 화훼 결속기 1대, 시설 환경 개선 1.3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10번 DMZ 접경지역 간 우리꽃 특화 산업 육성은 종자 종묘 생산시설 설치 0.4헥타,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였습니다. 11번 과체류 유인줄 자동 내림장치 설치 사업은 0.2헥타에 시범적으로 과체류 유인줄 자동 내림장치를 설치하여 유인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조회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그 첫 번째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을 25억 예산을 가지고 뭐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심의위원회 개최를 10일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7월부터 이제 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본 바로는 지금 한 7월 3일까지 한 5회 정도 했는데, 7월 이후로 또 뭐 한 6회를 하셨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오늘 저 개인적으로 공직생활 4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군정 질의 답변에 앞서서 그간의 농업 분야의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이후에서 경쟁력 제고 심의를 이후에 한 사항은 지금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제고 사업비 지침에 해가지고 1,000만 원 이하로 된 것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7월 이후에 온 이후에 제가 농업 경쟁력 심의위원인데 여기 뭐 올해 한 11회 정도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사전에 이제 자료 요구한 거에 의하면 전반기에 한 5회 정도 하고 후반기에는 제가 들어온 이후에는 제가 없이 경쟁력 심의위원회를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렸고, 또 두 번째는 경쟁력 제고 사업비가 25억인데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집행률이 지금 뭐 자료 보고는 하나는 뭐 10억 정도 써가지고 15억이 남았다. 하나는 또 15억을 써서 10억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년 총 25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이 된 게 14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집행이 10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해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거의 집행률이 높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한 1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10억에서 11억 정도가 집행 중에 있는 거죠? 네,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참고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예산 잔액이 15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서 제가 앞장은 10억 정도 남아 있고 뒷장은 또 한 15억 정도가 15억 3천만 원이 남아 있다고 해서 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두레마을 조성 사업을 14년부터 16년에 걸쳐서 18억 예산으로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 진행하면서 지금 사업에 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재 문제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예정이신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장 과장님 마이크 좀 앞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죠. 녹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장 확보를 위해 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당초 계획은 3층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이제 계획이 되는데, 건물 안전진단 결과 저희들이 3층을 올라가지 못하고 한 2층 정도가 타당하다고 지금 판단이 건물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거기에 따른 실시 기본 구성하고 모든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기본 구성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지금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에 해가지고 건물 리모델링과 신축, 거기에 보강 공사
이런 조경 강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하는데 지금 뭐 여러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국비 예산을 획득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서 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 한국 뭐 문화도 예절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뭐 운영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계속 변동되는 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의회하고 또 의회나 집행부하고 잘 그 논의가 돼서 문제점이 당초 취지에서 큰 벗어남이 없이 잘 추진되도록 과장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본구상 안 하고 실시 설계 내용이 지금 안이 나오면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수고하셨다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농정의 목표와 방향에서 보면은 농업의 그 6차 산업화 전진 기조를 구축하고 또 추진 중점 과제에도 보면은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 농정 비전도 이제 6차 산업에 그 육성하는 걸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양구의 그 6차 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차 산업 예비 업체를 농가를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한 예비 업체로 선정이 된 게 해안 시래기 가공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현안사업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래기 사업하고 부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래기 사업으로 6차 사업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래기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사업들? 6차 산업하고 이제 생산 분야하고 관광 분야가 포함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시래기 사업이 제일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죠. 예. 근데 일전에 이제 동면에 갔더니 예담 식품이 지금 그 생산하는 상품이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생산하는 게 올해서부터 배추 절임 시설을 이제 제조 가공 시설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개 업체가 올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갈 계획입니다. 예담 식품에 보면은 그 이제 뭐 물론 대표적인 상품이 곰치찜빵이고 그 이외에도 뭐 절임류라든가 또 더덕 무침이라든가 이러한 그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또 양구의 지금 그 경제관광과의 그 분석에 의하면은 그 양구 지역에 이런 어떤 그 6차 산업으로 그 관광객이 체험하는 그런 어떤 그 업체로는 예담 식품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 체험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 관광객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좀 그 6차 산업으로 볼 수 있는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6차 산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단식품의 이제 당초 관광객에 유용한 체험시설 관계를 지원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이제 농가가, 업체에서 이제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관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농가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도 제가 체험시설에서 6차 산업하고 병행이 된다면은 국도비 사업을 해가지고 AB 인증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검증을 내년도에 한번 다시 받아가지고 지원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앞으로 제일 부가가치가 많은 그런, 6차 산업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농가 이제 소득 증대라든가, 또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농가 소득 증대에 적극적으로 좀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직을 마감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시죠? 언제 저거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사항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제가 12월 만일자로 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예. 예. 계속 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재정운영과 감사 시에 제가, 제시했던 사항인데,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과장님이 관리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센터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직접 관리하는 거 말고, 관리 위탁이나, 또 사용 수익 허가를 해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은 재산으로 저희들 센터에 있는 재산소 관리 위탁한 그런 숨골 권역에 있는 팔랑리 숨골 권역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센터하고 그 다음에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을 해서 양국은 재산으로 취득을 한 산촌 유학센터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물류센터하고 번치볼 통일농업 시험장에 대한 일부 펌프킷 가공 공장에 대한 임대 위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해서. 그 다음에 외고 앞에 있는 유통센터는 지금.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양구농협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네. 있죠. 그 다음에 저쪽 여성농업인센터인가요? 그쪽에 있는 것은 철거했습니까? 그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네. 있죠. 그 다음에 일전에 저희가 저쪽 송청리에 또 우리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명품관 조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거는 답변 드려서 일반 재산인가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이제 재정운영 시설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관이 과장님이 아니시고 네. 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 내지는 위탁 관리를 할 때 또 건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도 수반되고 또 감가상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무상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까? 무상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습니까?
양구 농협에서 농협의 위탁 관리하는 FPC 산지유통센터가 이제 양구 농협에 무상으로 돼 있고요. 무상으로? 그다음에 순골센터가 마을의 순골 권역 법인에 대한 해가지고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균형인지원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지? 그 균형인 산촌유학센터는 저희들이 임대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어요? 다시 그 사용 수익 허가를 다시 계약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참 한 가지 저기 그 센터 앞에 일전에 지난 봄에 센터 앞에 그 송간이 사무소를 저희 양구군에서 인수를 해서 그걸 농업인 단체에다가 사무실로다 이렇게 주는 걸로다가 거기서 그 기념식을 했는데 그거는 어떤 재산이죠? 그거는 행정재산입니까? 아니면 일반 재산입니까? 이거는 저희 센터 소관의 저기 재산이 아니라 네. 재정운용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저희가 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내준 거는 그 외고 앞에 있는 물류 시설하고 그다음에 숨골 권역에 있는 그 두 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지금 기억나는 게 하여튼 두 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요거 회의 끝나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상으로 그 관리관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데는 엄격한 법적인 그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 개별 시설을 관리 위탁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 조례 내용 중에 감면을 규정한 그 사항이 있거나 이 두 가지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무상 사용 수익 허가를 그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그 시설을 개인이 조성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그걸 기부 체납했을 때의 어떤 그 조건이나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 타지방자치단체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산지유통센터나 그 팔랑리에 조성한 순골 권역은 그것을 양구군에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그걸 아직 제가 의회에 올해 제가 9년 차입니다만 한 번에 걸쳐서 저쪽 산지유통센터는 받았어요. 그리고 3년 기한으로 받았고 그 후에 무슨 연장할 때의 어떤 그 동의안이 제출된 적도 없고 또 그 산지유통센터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된 바도 없고 또 그 숨골권역 그 시설과 관리와 관련한 운영조례도 제정된 바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뭐 기타 또 다른 사유가 있거나 이렇게 그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왜 그런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랑이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동의를 안 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아주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순골센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무상위탁 분양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운영관계가 지금 굉장히 권역센터의 운영진이 이제 별도로 있는데 그 참여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 유지 정도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사항도 지금 의원님 지적하는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하나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관계나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제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해가지고 하여튼 검토를 해서 그러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익적 목적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그 여성농업인센터의 그 행정재산은 현재 그 유상으로 저희가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지금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습니까? 예, 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형평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게 그 절차를 안 지킨 것도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지만 정말로 이 공익적 목적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 즉 인구 유입이라든지 또 열악한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군 그 행정자산을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이런 데에는 저희 의회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그걸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데는 또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좀 이러는 데는 조금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2007년 12월 21일에 저희 의회에서 한번 이 사용수익 동의안을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3년 기한으로 했고 또 관련법으로 확대 해석해서 이 단체장이 1회 안에서는 이거 연장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또 의회에 또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6년이라는 기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절차를 안 지키는 거, 이거 굉장히 이거 나중에 그 문제가 이거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체크를 제가 못합니다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이게 오질 않았어요. 일부만 하고 일부만 안 왔는데, 지금, 아까 우리 그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해안면에 구입하는, 이런 것도 이러한 법과 절차를 준수해서 이렇게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제 내년부터 그 객토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거 과장님 업무입니까? 그거는 현안사업단 업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퇴직하신다는데 명퇴시나요? 아니면 공로연수 돌아가시나요? 명퇴입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후배님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청백리 공무원이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한 사항 2가지와 연계해서 궁금한 사항 2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2쪽에 보게 되면 하남물류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잘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2차 협약이 2015년 1월 22일까지 8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임대료 징수에 보면은 2천만 원만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 기간이 1월 22일까지라고 볼 때 지금 임대료가 한 4분의 1 정도 뿐이 납입이 안 됐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물류센터는 건평이 436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대 시설이 이제 저온저장고하고 두동하고 냉동 시설 기타 뭐 사무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농업이사법인 농업인프라하고 박영재 씨 하고 작년도는 김의중 씨로 돼 있고 올해는 대표이사가 바뀌어가지고 박영지 씨로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회사가 작년서부터 됐지만 잦은 법인의 이사 변경과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천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된 상태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계약 조건이 1년 단위로 해서 3년간을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임대료를 작년도 거는 전액이 납부됐고, 금년도 거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계속적으로, 위탁 운영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협의해서 추진은 하겠으나,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미납금에 대한, 회수를 위해서 재산 압류나, 통장 압류, 이러한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위탁 운영 업체를 새로 모집하는 방향도 심중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되는 거는 이게 그동안 운영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던 거를 알고 있는데 이번 달 말이면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서 1월 22일에는 또 재계약을 들어가거나 신규 위탁자를 발굴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 임대료를 이게 원래 선납 아니었나요? 1년치? 계약할 때 당시에. 계약 조건은 50% 현금, 50% 보증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선납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럼 그동안 이렇게 체납된다라고 하면 재계약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볼 텐데 지금 뭐 위탁 공고를 냈다든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체납에 대한 행정 절차는 밟아갈 계획이라 그랬는데 그 단 한 달이라도 공간이 없도록 그 재임대 공고도 좀 내주시고 또 체납되신 분한테는 그게 그 체납이 안 되도록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미리미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8쪽에 보면 해안면 긴급 특별자금 지원 대입연재금 처리가 나왔는데 요거 그동안 30% 징수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완납이 징수한 농가가 13농가고 이제 23농가? 23농가가 이제 남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이런 편리를 봐줬는데 내신 분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좀 열심히 촉구를 해서 좀 안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징수 실적이 13농가라고 돼 있으신데 이게 금년도에 징수하신 농가는 몇 농가나 되시는지 현재까지 징수가 13농가거든요. 13농가에서 일부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13농가인데 저희들이 전액을 받는 게 아니고 분할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예. 그러니까 체납자들이 이제 영세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버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또 안 내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받지를 못하고 분할 납부식으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조금을 신청했다든가 어떤 행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뭐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이 변제금을 상한을 안 해서 혹시 반려했거나 못 받은 보조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혹시 있나요? 예, 올해 예,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면서 해안에서 들어온 사람이 한분을 내서 사업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경각심을 좀 줘서 속히 변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려울 때 서로 도와드렸는데 미리 뭐 사정이 있어서 여직 못 내셨겠지만 혹시 고의적으로라도 그거를 체납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 업무상 바쁘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전부 완납될 수 있도록 좀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그 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두 가정을 보내드린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이거 판단하기 업무 보고 때도 좀 주문을 했지만은 거의 우리 군의 그 다문화 가정이 160, 한 170여 세대 되는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그 경제 활동 형태를 보면 거의 영세 농가일 인 분들이 뭐 과반수인 거로 보였는데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본의원이 그때 걱정했던 것은 그 모국 방문을 이왕 해주려면은 1년에 원래 원 주체는 이제 주민생활지원실인데 그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좀 관련이 있어서 주민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뭐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냥 가겠지만 여기서 보내주시는 게 이제 저소득 가정을 우선순위로 해서 두 가정을 보내주실 텐데 군비나 국도비가 아닌 그때 당시도 본의원이 제안했던 것 같은데 뭐 농어촌 공사라든가 수자원 공사라든가 또는 이제 후원자를 발굴해서 이런 영세 농가의 다문화 가정이 뭐 100% 지원은 안 되더라도 1년에 2명씩 보내면 167명이다. 그러면은, 뭐, 늦으면 10년, 아니면 이제 5년, 아니, 10년이 아니라 몇 년이지? 2명이면 20명. 거의 50년 만에 한 번씩 모국을 간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좀 관심을 가져서 많은 그 다문화 가정이 그 향수를 좀 달랠 수 있도록, 뭐 자매 결연도 하고 이러겠지만은, 그 자원을 좀 발굴을 하셔서 100%가 아닌 일부 보조를 해주더라도 좀 모국 방문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많이 열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국 방문 대상자는 저희들이 주민생활실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상 선전 조건은 한국에 입국해가지고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의무적으로 충족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결혼 기간이 오래되는 가정, 그다음에 시부모 등하고 건강한 여러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사항을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요 신청하는 신청에 의해서 가정이 적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들어오는 게 사업량에 해가지고 거의 다 보내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농가. 그래서 주민생활실하고 이제 중복관계, 요건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대상자 선정은 이제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모든 정권을 평가를 해서 점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가정 상편이 어려워가지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에 있는 거 한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과장님 단독의 업무는 아닌데
그 마케팅이나 유통이 이 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올해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에 보게 되면 기술센터에서는 국내 경기 침체로 농산물 가격 하락이 돼서 그 농가 소득이 좀 저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읍면장님들의 업무 보고를 보게 되면 농산물 대풍, 기후 변화, 또 그 뭐라 그러지 한꺼번에 농산물 과잉 생산 이런 식으로 그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공무원을 그만두시면서 과장님을 직책을 수행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에 공무원 소속돼 있는 공무원으로 볼 때 올해 그 수박이라든가 기타 양구에서 5대 장목에 속하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서 왜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뭐 떨어지긴 떨어졌지만은 예년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때가 가격이 실질적으로 이상적인 가격이 형성이 돼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보편적인 가격으로 형성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일부 품목 같은 거, 도마도 같은 거는 큰 처음서부터 수확이 종료될 때까지 이제 가격이 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예년의 가격보다는 많은 차이가 났겠지만은 보통 농사짓는 그러한 평균 가격이다.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별로 아쉬웠던 점이 아니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원인은 별로 없는 거로 보고 그래도 이상적인 가격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어떤 대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여직 해온 그런 상태로 행정 지원을 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으로 볼 때는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가격 하락에 대한 특별히 저희들이 뭐 지원하는 이런 상황 없고 거기에 측면적으로 지금 하는 특화 작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있어가지고 각 과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이나 이런 사항을 다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읍면장님들께도 분위기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지금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꾸 수박 얘기를 해서 이제 좀 죄송한데 이제 양구 수박이 몇 년 전부터 뜨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우리보다 넓은 지역에 그런 작물을 이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뭐 얼마 안 되는 규모지만 인근 우리 군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생산량이 우리는 많지가 않은데 옆에 큰 지자체에서 똑같이 그런 거를 발굴해냈다. 이럴 때는 그 경쟁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가 옳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 보조금의 지원 방향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물을 재배하는 기반 인프라 구축에도 계속적으로 가야겠지만 그 농민들께서 진짜 땀 흘려서 그 생산해 주신 고품질 친환경 좋은 농산물을 제때에 제값을 받고 팔을 수 있게 그러니까 뭐 문화예술 이런 쪽만 기획이 있는 게 아니라 농업도 전체적인 기획을 해서 일단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그것을 제값을 못 받을 때는 더 속상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통이나
그 마케팅 쪽에 그 보조의 문을 열어놔서 지금도 뭐 열어놓으셨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농민들께서 그 관심을 못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먼저 이런 보조가 있고 이런 교육이 있다. 이런 거를 홍보를 하면서 그 제때에 만들어낸 농산물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출하를 했을 때 적정한 가격을 받고 다 팔 수 있는지, 배추나 무가 밭에서 그냥 얼어져 가는 그런 풍속도가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유통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재가공으로 들어가는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컨설팅을 하는 분들 전문가들은 그거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년부터는 좀 그런 쪽으로도 보조의 기회를 좀 열어놔서 애써 만들어내신 농작물이 그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일 없으십니까?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은행이 양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아주 효과가 많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존에 2013년에 여기 세외 수입으로 전년도에는 한 8, 9천만 원 정도 됐던 게 현재 한 1억 6천, 7천 한 2배 이상 지금 증대되고 있는데 그 인력은 다소 미흡하게 지금 그 보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업에 현재 농기계 임대 배송이라든가 또 농기계 임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지금 한 5명 정도가 지금 그 일을 가서 배달도 하고 수거도 해오고 가서 벼도 베고 조사료도 베고 또 가져와서 또 정비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매출은 2배로 올려주고 지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인력 충원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본 의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에도 좀 강력히 주장했고 지난 그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서도 그 인력 충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인원 채용과 또 조 단위로 운영해서 이 조사료나 아니면 그런 임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명일개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한 조 2명 정도의 그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전문 또 정비하는 인력하고. 그래서 최소한 3명 정도의 인력이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농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절대 공감을 하고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그 인원 확충을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인력 현황은 그 정규직 2명하고 그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2명 그렇게 총 7명인데 저희가 이제 그 인력이 너무 그 임작업도 하고 기동 수리도 하고 그 임대사업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 그 저희가 그 전문 경력직 직원을
하나 그 추가로 지금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인사부서과 다 이제 협조가 돼서 조만간 그 충원 공고도 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충원을 위해서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요거는 전문 경영직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어떤 뭐 군내 그 어떤 총 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또 인사부서과 다른 그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한 명만 지금 충원할 계획입니다.